토트넘의 절체절명의 위기. 2026년 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굴욕의 1, 2월. 토트넘은 리그 15위까지 추락하면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하위권을 맴돌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돈은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구단 중에 하나라는데, 이번에 BTS 콘서트를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서 열기로 했다는 기사와 함께 여기저기서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구단 가치 전체 10위와 다르게 성적은 강등에 가까운 상황. 무려 7경기에서 무승인 상황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잘려도 진작에 잘렸어야 하는데도 지금도 살아남아 있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 4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유로파리그 16강 직행한 것과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한 것과는 다르긴 하죠. 이 한 가지 타이틀 때문에 프랭크 감독은 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의 탓을 돌리기에도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프랭크 감독이 가장 잘못한 건 로메로를 주장으로 세운 거겠죠. 사실 메디슨이 주장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즌을 준비하는 도중에 메디슨이 한국에서 경기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플랜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프랭크 감독 탓은 아니니까요. 커리어로서는 로메로를 따라올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도 캡틴도 정말 잘 뽑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메로를 싫어하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로메로가 최근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퇴장으로 벌써 이제 2번의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베스트 라인업이 완성돼도 살아남을까 말까인 상황에서 로메로마저 4게임 출전 정지. 토트넘이 스스로 자폭하고 끝내라는 느낌일 정도입니다. 여전히 쿠두스, 클루셉스키는 돌아올 기미도 안 보이고 풀백마저 부상들이 생겼고 리그 내에서 부상자가 가장 많은 구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하는 팀은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현재 리그 12위 상황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예측 불가 상황이죠. 브렌트포드, 에버튼, 썬더랜드가 지금 7, 8, 9위에 있는 것만 봐도 알겠죠. 어차피 토트넘에게 모든 상대팀이 강팀입니다. 이미 강등권 팀들과 붙었는데도 승리를 못했었죠. 뉴캐슬이 12위라고 얕보면 큰일 납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파리 생제르맹 원정으로 떠났는데 챔스 우승팀과 붙었는데도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뉴캐슬의 전력은 분명 토트넘보다 더 위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경기는 새벽 4시 30분 경기였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반더벤, 스펜스, 갤러거, 비수마, 사르, 오드베르, 솔랑케, 시몬스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는 초반 5분 이후에 살벌했습니다. 뉴캐슬이 거의 80%의 점유율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홈에서 4승밖에 못한 이 처참한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토트넘은 거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뉴캐슬은 30분 동안 코너킥만 9개였습니다. 슈팅도 8개였는데 박스 안에서 간담이 서늘케 하는 상황들이 계속 정말 많았습니다. 토트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비카리오는 볼만 잡으면 대부분 전방으로 롱킥을 쏘면서 영향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뉴캐슬의 후방 라인업은 3명이 신장이 평균 195cm였습니다. 몸이 둔한 선수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대부분 실패를 하죠. 토트넘의 기대 득점 값은 0.1골이었고 뉴캐슬은 기대 득점이 1골을 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 진짜 하품을 하거나 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토트넘이 잘 버티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조직적인 압박은 형편없지만 역습 상황에서 사비 시몬스의 에너지 레벨은 높아 보였고 컨디션도 좋아 보였습니다. 토트넘 뉴캐슬의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이 4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뉴캐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할지 토트넘의 수비가 매우 견고하다고 봐야 할지 경기는 계속 0대0 흐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30여 분에 또 사고가 발생합니다. 공격수 오드베르가 수비 가담 중에 균형을 잃고 착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심이 곧바로 의무팀을 부르는 걸로 봐서는 또 장기 부상 조짐이었습니다. 경기는 3분여 동안 경기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과 오드베르가 교체되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토트넘은 전반 43분경에 제대로 역습을 당하면서 선제 실점을 하고 맙니다. 조 윌록이란 선수가 반더벤을 뚫고 박스 안에서 파포스트 완벽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더벤도 매우 속상해하고
뉴캐슬 선수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카메라가 잡혔을 때는 그냥 옵사이드 아니야? 뭐 싶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꼴 같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유일하게 뉴캐슬 감독만이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세레머니가 다 끝이 나니까 그제서야 VAR을 체크를 합니다. 순간순간 잡힐 때는 옵사이드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기사회생하듯 진짜로 옵사이드 취소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희망이 있어 보이냐고요? 아니요, 진짜 그런 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꼴찌팀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봐라였을 뿐입니다. 중계방송 카메라는 계속 얘기해줬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 못 내면 프랭크 감독 경질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경질로 몰아가겠습니까? 6개월 동안 부상자가 평균 10명인 팀에서 손흥민도 없는데 선수들이 무리해서 부상도 아니고 경기 중에 운이 좋지 않게 부상을 당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가 무승부만 해도 잘한 거다? 뭐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강등을 벗어나려면 오로지 승점 3점만이 필요했습니다. 맨유야 뭐 전술의 문제였다 치지만 토트넘은 선수의 레벨 자체가 맨유보다 거의 두 수 아래입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단 1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실점을 하고 맙니다. 추가 시간 6분경에 날아온 크로스에 완벽한 헤딩을 허용했고 비카리오가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사르가 몸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서 세컨볼마저 내주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또 선제 실점. 토트넘은 홈에서 선제 실점한 후에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잘 버텼는데 그럼 뭐 수비가 괜찮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네. 뉴캐슬의 수비가 더 견고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는 그냥 하늘이 돕고 있다는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사일이 계속 날아가는데 한 번은 걸리겠죠. 안 걸린다고 해도 그게 토트넘이 잘했다고 할 리는 없잖아요.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리자 토트넘 관중들은 일제히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관중들이 참 신사적입니다. 티켓 값도 올렸지, 손흥민 대체자 영입도 안 했지, B클럽다운 돈을 쓴 것도 아니지, 홈에서 계속 패배하지, 춥지, 비는 많이 내리지. 그럼에도 오물투척도 없이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팬들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후반전 7분 토트넘은 이런 시간에 그래도 동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운이 좋았지만요. 아츠그레이가 횡으로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테리 달려들어가면서 본인한테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공간도 비어 있었습니다. 공이 이제 닿기만 하면 내 골에 가까운 상황인데 그 좋은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아츠그레이 패스가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테리 참 아직 멀었다고 느끼는 게 본인에게 정확한 패스가 올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내 자신 있는 오른발에 걸리게 해주면 내가 골을 넣어야지 뭐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의욕만 앞서서 뛰었고 타이밍을 놓치고 왼발 쪽으로 오니까 황당한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토트넘은 후반 20분에 다시 한번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옵니다. 바로 코너킥이었습니다. 코너킥이니까 팬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단 3분 만에 다시 실점을 하면서 홈에서 또 패배를 당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비슷한 시간에 지금 웨스트햄이 맨유를 상대로 이기고 있으면서 실시간 토트넘은 16위 추락. 이제 정말 강등과 3점 차. 다음 아스날 경기니까 사실상 지금 18위 강등이 99% 확정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우승하는 것보다 더 충격이긴 한데요. 프랭크 감독 희생 당해야겠죠?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